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할 당시 정부는 19km를 우회하는 오송역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지역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만큼 더 돌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당시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만큼 늘어난 거리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할 당시 경부선과 풍기역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호남선 이용객 입장에서는 천안 아산역이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웠지만 정부는 세종시와 인접한 오송역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신행정 수도를 꿈꾸던 정부는 결국 오송역을 풍기역으로 결정했고 호남선과 전라선의 KTX는 무려 19km를 우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자 당시 정부는 정책 결정으로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호남선과 전라선 이용객은 19km에 대한 요금 3,100원을 지금까지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라선에서 KTX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따져보면 무려 1억 명이 넘는 이용객이 6,235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 당시 주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늘어난 19km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하지만 코레일은 승차율에 따라 적용하는 영업 할인을 호남선 KTX에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오늘도 더 먼 길을 돌아가며 원치 않는 추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옮기고 나면 항공지도에서 광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시는 국제행사 유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무안공항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지난해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전라남도의 무안공항 명칭을 광주가 포함된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무안공항 이용객의 70%가 광주 시민인 점과 중국과 일본 등의 무안보다는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안 군민의 60%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광주공항 또는 광주가 들어가는 광주 무안공항으로 바뀐다면 수년 동안 쌓아올린 광주공항 브랜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고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광주 시민의 무안공항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차량 이동 거리 등 불편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면제와 공항 셔틀버스 운행 확대, 광주 택시 이용 활성화 등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명칭은 세계 항공지도망에 등재돼 있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면 회의 안건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하려면은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만 서로 이렇게 기관들이 만나면 공개하고 회의자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자료를 좀 강조시켜야 돼. 요구는 상태거든요. 군공항 이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마저 원활치 못할 경우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가 이를 목격했다고 하자 전두환 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소송이 벌어진 건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 신부와 함께 현장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호남동 성당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시간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직후부터 오후 2시 전후입니다. 광주시 불로동 일대를 낮게 기동하던 헬기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총을 난사했다는 겁니다. 불이 픽 되면서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지금까지는 조비오 신부 혼자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당시 성당에서 조 신부와 함께 현장을 목격한 천주교 평신도가 39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호남동 성당 사도회 총무였던 이모 씨는 조비오 신부가 불러서 성당 정문 쪽으로 갔다며 헬기가 불꽃을 뿜으며 사격하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님 마침 나오면서 버스커 총무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2번이나 그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빛이 밑으로 난사하면서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힘을 실는 이 씨의 증언에 대해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39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증언에 나서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헬기 목격자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걸 다 보셨잖아요. 오늘 조비오 신부님이랑 같이 봤다는 사람의 증언도 보셨잖아요. 그분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9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나타나서 얘기했고.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박남선 씨와 김윤환 씨가 출석해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진압할 때인 1980년 5월 27일 있었던 헬기 사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를 몰았던 조종사들은 오는 11월 11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들에 대한 증언이 마무리되면 전두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센서 오작동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객들이 타는 캐빈 간 거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 고화도에서 목포 북항 쪽으로 케이블카가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화도 승강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지 못한 채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데요. 케이블카를 점검한다고 10시 반부터 운행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홈페이지에도 점검 중이란 문구가 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10인승 캐빈 5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타는 캐빈은 서로 150m 간격을 유지하지만 일부 캐빈 간 거리가 좁아지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그날 상황 체크를 해서 캐빈 저장고 입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캐빈을 달게 되는데 캐빈 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 간격이 일부 안 맞아서 다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캐빈을 고화도 승강장으로 모두 모아 캐빈 간의 간격을 재조정한 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9일에도 센서 오작동으로 케이블카가 멈춰서는 등 지금까지 4차례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통 한 달 만에 15만 명이 이용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됐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에서 1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남의 피해액은 62억 4,400만 원으로 특별 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김체묘시설 피해가 95억 5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오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해야 돼 농어가에서는 피해 농수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가짜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의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